4번 문제는 고급 필터 문제죠. 고급 필터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고급 필터는 너네들이 이걸 알아야 돼. 고급 필터는 결과가 나올 시트에서 스타트한다. 원래 너네 아마 그 커말 시험을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고급 필터는 같은 시트에서만 필터링이 된다. 다른 시트에서는 필터링이 안 된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이 우연한 기회 실수로 다른 시트에서 했는데 고급 필터가 되는 거야. 틀렸구나.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도 고급 필터는 같은 시트에서만 된다고 써 있어. 거기에도 같은 시트에서만 된다고 써 있는데 스타트를 다른 시트에서 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올 시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보면 고급 필터 조건은 K2에서 L3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고, 그럼 K2부터 L3에다 조건식부터 먼저 써보자. 아까 봤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한 거랑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돼.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성별이 남이면서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쓰는 거야. 총점이 몇 점 이상? 250 이상이. 이게 끝인 거지.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총점이라고 하는 이 글자하고 여기에 있는 총점이라는 글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총점하고 띄어쓰기 한 칸씩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얘는 다른 글자가 되는 거야. 얘는 세 글자잖아. 그치? 빈칸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문제 낸 사람이 여기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컨트롤 C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데 와서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해버려. 혹은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값 이렇게. 그러면 테두리가 빠지지? 너네 편한 대로 해. 써도 되고. 알았어? 자, 그리고 요 데이터도 잘 알아서 써야 돼. 지금 나머지 고급 필터, 수식을 사용한 고급 필터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서 여기를 절대 여기도 놓고 시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가 되겠지. 현재 위치가 아니니까. 그러면 목록 범위부터 잡아볼까? 목록 범위는 분석에 있는 성명,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전체를 잡아야 되고, 밑에 합계 이런 거 있으면 꼭 빼야 돼.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복사 위치는 어디에다 넣으라고 돼 있니? 문제. A3 셀이라고 하니까 C3가 아니고 A3 확인. 끝. 고급 필터 문제도 늘 나오는 문제지. 항상 나와. 고급 필터는 지금처럼 하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고급 필터링을 하라고 나올 거야. 수식을 사용해서. 한번 해줘. 건너가. 해줘. 만약에 이거를 수식을 사용해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 걸로 바꿔볼게. 알았지? 똑같은 걸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수식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든지. 아무것도 안 써도 돼. 뭐 수식 이렇게 써도 돼. 적어도 너네들이 뭐를 쓰면 안 되냐면, 어떤 거를 쓰면 안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랑은 다른 아무 글자나 써 있으면 돼. 알았지? 다른 아무 글자나. 그럼 이거랑 똑같은 조건을 수식으로 해볼게. 자,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여야 돼? AND. 그치?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성별이잖아요. 성별이 남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별이 누구예요? C3죠. 분석의 C3. 그치? 근데 분석의 C3가 첫 번째 놈인데 이 아이를 뭘로 해야 되겠어? C에만 달러를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지, 그지? 그래야 C3, C4, C5, C6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이 아이가 뭐인 거? 이퀄 남자인 거. 보이지? 여기 왜 달러 여기 왜 붙이는지 설명 안 해도 알지?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이제 평균이지? 평균 아까 뭐였어? 에버리지지? 똑같이 쓰는 거야. 응. 에버리지 국어부터 수학까지. 인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절대참조 쓰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 되지? 맞지? D부터 F까지. 예. 이게 수식의 끝이지. 이게 조건이잖아. 엔터 빵. 그러면 여기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로 나와. 여기는 true가 답이 아니야. false라고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true로 나올 수도 있고 false로 나올 수도 있어. 이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줄이 true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쭉 복사해 보면 나와. 두 번째 줄은 false라는 얘기야. 세 번째 줄은 true고. 그래서 true인 아이들만 여기에 나와. 이걸 밑에 복사할 필요는 없다.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야. 어? 자, 그럼 고급 필터를 이걸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해볼게. 고급 필터 위치는 요 밑으로 할게. 요 아래로. 요 아래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분석에 있는 그 아이 전체. 전체.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수식이라는 이 글자까지 포함해서. 자, 복사 위치는 그 아래쪽 적당한데 아무데나 찍어. 아무데나. 결과는 똑같아야 되는데. 어머, 틀리게 나왔다. 뭐가 이상한데? 윤효빈까지만 나오고 밑에 박유찬 이런 애들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왔지? 아까 왜 박유찬이 안 나왔지 나? 아, 총점이구나. 아, 쏘리. 평균이 아니라 총점이지? 나 왜 이렇게, 너네 왜 아무도 말 안 했니? 에버리지 쓰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봤다. 지금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갖다 여기다 썼네. 덕분에 에버리지 쓰는 것도 알았지 뭐. 그럼 여기를 총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총점이 뭐지? 총점이 분석의 G3지, G3. 그러니까 여기에 G3가 이렇게, 이게 뭐 이상인? 250 이상인. 이렇게 써놨어야지. 맞지? 이렇게 써놓고 고급 필터를 다시 하면 돼. 고급 필터 자체를. 그러니까 요 안에다 수식 뭘 쓰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을 쓰면 여기다가 식으로 조건식을 써갖고 true나 false로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true나 false로 if를 쓰든 뭘 쓰든 true, false로 나오게 하는 거야. 알겠지? 결과가. 그리고 만약에 그냥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AND 조건이고 OR 조건이고 또는 이거나 그러면 요 줄이 서로 달라지면 돼. 다른 줄에 있으면 돼. 고급 필터 문제도 지금까지 안 빠지고 나온 문제야. 늘 나와. 근데 그게 수식으로 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자, 필터 적용 다시 한번 해봐. 지금은 선생님 따라서 하니까 할만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럴 수가 있다. 그때 영상을 다시 보면서 기억을 되돌리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너네들이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로 가는 게 맞고,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면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면 고급 필터 한 가지 문제만 지금까지 쭉 나왔던 과거의 문제들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여러 번 풀어보는 거야. 20년 것만 풀어보지 말고 2020년 거, 2019년 거, 18년 거 중에 고급 필터 문제들만. 알았지?
거기에 선생님이 준 자료 보면 모범 정답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다 정답이 다 돼 있는 게 있어. 답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필터 연습, 복사해서 필터 연습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 거가 돼. 자, 그 다음에 입력 문제 풀 차례죠. 이제 요게 이제 VBA 오늘 풀어야 될 과제인데 이게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건너갈게요. 부분합으로 갈게요. 부분합. 지금 부분합, 차트, 피벗 그래가지고 2020년 문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전 문제는 VBA 문제가 좀 많고 그랬죠. 예, 손도 못 대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부분합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정렬, 그 다음에 부분합이에요. 정렬과 부분합. 그러면 어떤 걸 정렬하냐? 그룹화할 걸 가지고 정렬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정렬은 반기준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이게 커말 스타일이에요. 문제에 주어진 스타일 자체가 커말 2급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별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별로 정렬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별로 해라 그럼 그거 부서별로 해라 그럼 부서별로 정렬하세요. 상품별로 해라 그럼 상품명으로 정렬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정렬이 1번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정렬 눌러가지고 반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 그림 보면 알아요. 알았죠? 정렬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부분합 들어가시면 되죠. 데이터 어디 갔니? 데이터 부분합. 부분합은 윤곽선 속에 있어요. 보이죠? 찾았죠? 부분합 누르시고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을 방금 오름차순 정렬을 이게 항상 첫 번째 거가 나오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별로 하라고 그러면 반, 성명별로 하라고 그러면 성명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제에 보면 순서가 이 문제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돼요.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합계 먼저 하고 평균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그림에 보면 그림이 왜 문제는 합계와 평균 합계하고 최대값이구나. 합계하고 최대값을 구하면 나중에 구하는 게 위로 올라가요. 알았지? 나중에 구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그런지 최대값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는 아래쪽에 있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부터 사용할 함수를 합계라고 하고 합계는 누구누구 구하게 되어 있냐면 야 문제하고 틀리다. 문제는 경제금융회계 커말 워드인데 경제금융회계 커말 워드 말고 평균까지 합계를 구했네. 그림은 그치? 그림 따라가야 돼 문제 따라가야 돼. 이거는 감독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뭐 해야 돼? 경제부터 여기서부터 합계 선택하고 경제금융 회계 커말 워드. 내 생각에는 문제 들어오면 평균은 빼야 되는 거야. 이 문제 낸 사람이 실수한 거야. 그치? 평균은 빼고 데이터 아래 요약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하는 게 맞아. 요약이 위에 들어갔으면 이 체크를 빼야 돼. 알았지?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데이터 아래쪽에 이제 요약이 쭉 나왔고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또 들어가는 거지. 부분합을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 구하는 거지? 최대값 구하는 거지. 최대값은 얘들 다 빼고 뭐에 대한 최대값이야? 평균에 대한 최대값이지. 평균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추가되는 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럼 요약이 사라져 버릴 거야. 자 그럼 부분합 끝. 자 여기서 추가 문제. 이 선이 안 나오게 하고 싶어. 선을 빼래. 어떻게 해야 돼? 윤곽선. 그렇지. 선 빼라 그러면 윤곽선 빼면 돼. 여기 가서. 어떻게 빼? 이 선이 안 나오게 빼래. 이거는 할 줄 알잖아. 근데 이 선이 안 나오게 하래. 윤곽선 어떻게 빼냐? 윤곽선 빼야 돼. 이거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 빨리 뺐어? 기억이 안 나. 빨리
빨리 해봐. 기억이 안 나. 왜 반응들이 없지? 자,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 기억이 안 나. 찾았어? 응. 윤곽선 지워버릴 수가 있어. 알겠지? 이러면 부분합처럼 만들었는데 윤곽선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 응? 놀래지 말고. 알겠지? 응. 그럼 이거 다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다시 해야지. 다시 만들어야지. 다시 만들어야지. 여기서 부분합 모두 제거 누르면 부분합 제거될 테고, 다시 하면 윤곽선 다시 보이는 거야. 알겠지? 자, 부분합 얘기는 그럼 다 해준 거다. 윤곽선까지. 윤곽선 지우라는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수도 있지. 윤곽선 지울 수 있었어 라는 것만 기억을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다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여기 보면 자동 윤곽, 뭐 이렇게 해제, 윤곽. 요거 우리가 한 번도 요건 안 눌러보잖아. 윤곽선 안에 있는 게 부분합인데 그룹도 안 눌러보고 그룹 해제도 이것도 안 해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1월하고 2월, 우린 지금 1반 따로 2반 따로 이렇게 되는데 나는 1반부터 2반을 한 그룹으로 만들고 싶어. 1, 2반 한 그룹, 3, 4반 한 그룹.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렇게 해봐. 그게 그룹이야.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하면 1, 2반 한 그룹, 3, 4반 한 그룹. 그런 것도 너네들이 한번 해봐야 돼. 응? 그냥 나중에 이 기본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런 아이들도 해보라는 뜻이야. 응? 자, 그 다음에 차트. 차트는 뭐 너무 쉬운 거라. 차트는 진짜 이건 완전 기본 차트야. 완전 기본 차트이기 때문에 안 할게. 차트는 완전 기본 차트라 안 할게. 자, 피벗 테이블 할게. 은희 해줘야 돼, 차트? 안 해도 괜찮지? 차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눈빛을 봤어, 내가. 자, 피벗 테이블 볼게. 피벗 테이블은 이 그림처럼 만들면 되는 거지. 사실 이제 너네들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보는 것도 좋은데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필요해. 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져야 할 위치가 H3니까 H3에다 놓고 시작해보자. 여기다 안 놓고 해도 되는데 편하니까.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 있고 피벗. 자, 표 범위에서는 이 아이들 전체를 다 잡으면 되지. 다 잡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가 H3. 이 그림 보니까 H3야. 학생 수 나와 있는 자리가 확인. H3를 내가 두 번이나 썼네. H3. 그럼 피벗 테이블이 이제 이 위치에 지금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 행열 필터 값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놓기만 하면 그 피벗 테이블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가 학년이 지금 이쪽 H열에 있잖아, 그지? 학년. 그러면 학년이라고 하는 친구를 행으로 끌어다 놓고, 그러면 1, 2, 3 나왔지? 그 다음에 학년 말고 그 옆에 학과가 또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학과라고 하는 아이를 끌어다가 학년 밑에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만약에 이 아이의 순서가 바뀌면, 아이고, 이렇게 마우스 클릭이 안 되냐. 학년하고 학과가 바뀌면 여기서 바뀌면 얘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끌어서 아래 위로 바꾸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이쪽에 가로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성별을 열에다 갖다 놓으면 돼. 그럼 모양이 얼추 잡히지? 잡혔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값에는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학생 수가 나와야 되니까 숫자 세는 건 아무거나 갖다 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숫자 세는 거는 아무거나 갖다 놔도. 이렇게 가면 중간을 갖다 놓으면 중간고사 점수가 나오는 거고, 내가 기말 갖다 놓으면 기말고사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름 갖다 놓으면 이름의 개수가 세지는 거지. 이름 갖다 놔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름 대신에 이름 빼볼게. 왜 안 빠지냐? 이름 빼고,
여기다 학과를 갖다 놔볼게. 되지? 돼요? 안 돼요? 되지. 결과는 똑같지? 그리고 이 개수 대신에 나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면 돼. 함수 합계든 개수든.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까지 갖다 놨으면 기본은 지금 모양이 맞춰진 거야. 그럼 여기에 열 레이블이라고 써 있는 거 대신에 나는 뭐라고 쓰고 성별 이렇게 쓰면 되고, 학과 개수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학생 수라고 쓰면 되고. 다 맞아? 자, 근데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지? 모양이 맞아 안 맞아? 모양이 좀 안 맞지? 그지?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좀씩 이제 손질을 해줄게. 자, 어디 여기까지는 다 고쳤어? 행 레이블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참, 학년 이렇게 써야 되겠네. 학생수, 학년, 학과, 성별, 남녀 이게 쭉쭉쭉 다 됐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바꿔줘야 되냐면 이 피벗 테이블에 여기 보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옆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있지? 이 디자인에 가보면 부분합, 총합계 이렇게 쭉 있거든. 우선 레이아웃부터 볼게. 압축, 개요, 테이블 형식 이 세 가지 형식이 있어. 지금 기본값이 압축 형식이야. 이걸 개요 형식으로 바꾸면 너네들이 원하는 이 모양하고 똑같아질 거야. 그렇지? 이게 지금 개요 형식이야. 다른 것도 봐. 테이블 형식. 같은 줄에 쓰면 테이블 형식이 모양을 보고 이 셋 중에 너네들이 필요한 아이로 해주면 돼. 자, 한 가지 됐고. 자, 그 다음 다 똑같아졌냐? 그럼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1학년의 요약이 위에 있어. 얘는 밑에 있는데. 얘는 아래에 있잖아. 80, 18에. 근데 얘는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그치? 지금 학년별로 했지. 그러면 여기 학년이라고 하는 아이를 눌러보면 학년의 필드 설정에 가보면 부분합 자동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에 보면 각 그룹 상단에 부분합 표시라고 되어 있어. 왜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그룹 상단에 부분합 표시가 맞는데? 아, 상단에 맞지? 아, 참 밑으로 해야 되지? 상단에 부분합 표시를 빼야 돼. 상단에 부분합 표시를 빼야 아래로 나와. 그리고 이 부분합에서 해도 돼. 부분합에서 그룹 하단에 그룹 상단에 이거 있잖아. 그룹 상단에 그럼 위에 나오고 그룹 하단에 그럼 아래 나오고. 응?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 가서 해도 되고. 그럼 다 똑같아졌나? 피벗 테이블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둬야 되고, 여기 이제 총합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총합계가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그때 어디에 들어가냐면 피벗 테이블 그 분석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옵션.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요약 중에 어떤 아이를 뺄 건지 체크하면 되고,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 빈 셀 표시, 오류값 표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것들이 나와. 요거 번쩍거리는 친구, 여기 빈 셀 표시 이게 나오거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요 아이들 너네들이 쓰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있어. 여긴 지금 숫자가 나왔잖아. 4명, 2명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 아이들이 나는 4명, 2명이 아니라 몇 퍼센트라고 나오게 하고 싶어. 몇 퍼센트. 그때는 여기 학생수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여기 이 친구의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 보면 값 요약 기준 합계 개수 세는 것만 있지만 옆에 값 표시 형식에 가보면 이렇게 열 합계, 총 합계, 행 합계 이 비율이 있어. 혹은 기준값에 대한 비율 이렇게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열 합계라는 뜻은 뭐냐면 열 합계는 이 제2열의 합계라는 뜻이야. 총 43명 중에 얘가 몇 퍼센트인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열 합계 이렇게 하면 이 세로가 100%가 될 거야. 이렇게 세로가. 그렇지? 열 합계 기준이라고 하면 열 방향이라는 뜻이야. 나중에 너네들이 봐서 하면 돼. 열 합계라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행 합계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100%가 되겠지. 이걸 100% 행 두 개 합해서 100%가 돼. 비율을 막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야. 피벗 테이블 안에. 그것도 알아도 얘는 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자, 휴식.
쉬었다가 밥 먹자. 너네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요까지 복습하고 오후 시간에는 밥 먹고 나서 VBA 그거 완성하고 액세스까지. 오늘은 그냥 2020년도 문제 끝장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자.